국회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적격 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에 이어서 정보조직법도 7월 회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추경안을 일단 예결위에 회부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세균 의장이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추경안을 예결위에 이제 직권으로 회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었죠. 예.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그러니까 사실 좀 그 원내대표단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체적으로 합의를 못했는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달 지난 이후에 회부가 안 된 적이 없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경안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로 넘긴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상임위가 제대로 이거 논의를 못해서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회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게 뭐 시작은 됐지만 첫 단추는 끼었지만 예결위 내에서 또 여야 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또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험난한 여정이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정세균 의장이 예결위에 회부를 해서 시작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꼬인 정국에서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예결위로 이제 회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건가요? 네, 이제 예결위에서 이제 그걸 심사를 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이제 먼저 개의 정족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예. 뭐 5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이제 과반이 넘어야지 예. 심사를 통과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야 3당은 전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체 예결위원이 50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안 돼서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회부한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최장인데 아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5일 만에 예. 첫 회 추경이 처리가 됐고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첫 회 추경이 상임위에 예결위에 하루 만에 이제 상정이 됐거든요. 이런 점에 비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초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은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라고 했고 또 국회 법상 상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이 오늘 이제 오찬 회동을 하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럼 이제 정세균 의장 하면은 평소에 미스터 스마일 또 미스터 젠틀맨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상대를 굉장히 예우하고 존중하는 이런 정치력이 좀 지금 현재 여야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동안에 사안별로 협조했던 국민의당이 어제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한 상황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직접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3대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예, 추미애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공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는 현재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본인 때문에 지금 올스톱돼 있는데 또 거기다가 기름을 또 한 번 더 부은 거죠.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추미애 대표가 현재 이제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지금 추경안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협치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상황인데 괜히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렇게 저렇게 머리 자르기란 말이 사실은 꼬리 자르기의 반대말을 쓰다 보니까 이 말을 쓴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당이 동의해 주기로 해서 많이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저 발언 때문에
되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완전히 돌아서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이 완전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밑에 있는 원내대표라든지 의원들은 열심히 가서 얘기하고 좀 잘 풀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한번 얘기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예.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 또 판사 출신이니까 위필적 고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예. 여당의 대표시니까 전국을 좀 더 잘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꼬여 있는 정국이 빨리 풀려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언 하나 때문에 저렇게 꼬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좀 여당 대표께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시고 발언을 조금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이 이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지금 이제 제보 조작 파문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호남에서 텃밭인 호남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기초의원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도 있고 또 일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말 부끄럽다. 앞으로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이거는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라면서 머리 자르기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법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가니까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지금 또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남이 텃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호남 텃밭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야3당이 단일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과 같이 한다는 것이 국민당으로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추미애 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뭐 본인의 원칙론적인 입장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캐릭터가 좀 그렇다. 과거에 야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원래 원내 전략하고는 지금 거리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추 대표의 발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당 입장도 사실 상당히 지금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대상으로 취업특혜 제보 조작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당의 이준서 최고위원 검찰이 4번째 소환을 했어요. 했습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4번째 소환이고 어떤 뜻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뭔가 계속 수사를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의심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사실. 한두 번 불렀는데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됐으면 검찰에 다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의혹이 계속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유미 씨하고 말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부르는 걸 보면 검찰이 확인할 게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자꾸 불려가는 것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로 정황이나 아니면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대질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이유미 씨하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뭔가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추측이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카톡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대화한 내용들이 서로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서로 말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상당한 예민한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얘기인데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 진상조사단의 잠정 결론을 두고
성급한 결론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이상돈 의원의 말은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했지만은 이유미 씨의 진술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는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유미 예. 씨는 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독 범행이다라고 진상조사단에서 잠정 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상돈 의원의 좀 성급한 결론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견해가 뭐냐면은 지금 예. 왜 이렇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4번이나 부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명쾌한 혐의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로 나와가지고 혐의가 입증되니까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결정적인 물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앞으로의 방향이 제보 조작보다는 검증 부실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만약에 의도적인 검증 부실이 있었다면은 예. 이 부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그렇습니까?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대질 신문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불러서 확인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수석 부단장도 다시 한번 불러서 검증의 소홀 또는 의도적인 소홀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가짜 제보 조작을 검증을 좀 소홀히했다. 이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를 이제 마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이 이제 초일께 들어갔는데요. 10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청와대가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면 아마 이제 임명을 할 것 그럴 같기도 가능성이 한데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장관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예. 송부 기일을 재지정해서 보내고 그 날짜에 송부가 안 될 경우는 그 다음 날 임명했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10일까지 기일을 재지정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 11일이나 12일쯤에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힘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이 볼 때 그럼 과연 물론 이제 이 두 분이 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도 조금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큰 하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야당은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야당은 일단 반대를 하고 이제 반발을 크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반발했을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본인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론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또 발목 잡기라든지 아니면 야당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서 여기서 빠져나올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협치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도 뭐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뭐 장외 공방을 이어갔어요. 반박, 재반박하면서 성명전도 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면 7월 임시국회 협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야3당이 단일 보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조대엽 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인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조대엽 이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당에서 사실상 부적격자라고 지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여태껏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자라고 지목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분이 부적격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은 노동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장성에도 문제가 있다.
라면서 그 근거로는 뭐냐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갑을 오토텍 또 동진 오토텍이 과연 어느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노사 분규 현장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 중공업이라고 이분이 현대차인데 잘못 답변했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줘도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예. 만약에 여론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투톱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불협화음이 뭐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최근에 홍 대표가 이제 당직 임명한 그렇죠. 것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1인 예. 지배가 끝났다. 이제 이런 네. 얘기도 했어요. 소통 좀 하면서 하라고 얘기를 그렇죠. 났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은 이게 충돌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당직 개편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홍 대표가 본인의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앉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컨대 홍문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예전에 2011년에 당대표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본인의 측근으로서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번 대선에 나갔을 때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측근들로 배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당의 대표가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도 원외에 있는데 당내 친박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측근들을 중요 포스트에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뭐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견제구를 날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서 당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견제구를 날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견제구가 단순히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해가고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뭐 친박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이미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적당한 뭐 파열음은 뭐 당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칫하다간 또 쪽박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은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홍문표 예.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는 있다. 그건 예. 대표 권한이다. 그런데 협의는 해야 된다. 협의도 하지 않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이제 지적이고요. 그리고 원내 전략을 짜고 원내를 지휘하는 것은 원내 대표지 당 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냐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일 때는 우리가 비판을 좀 삼가하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한국당의 대여 강경 투쟁 모드하고 좀 어긋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부분이 홍준표 그리고 정우택 개인 간의 문제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는 역시 친박을 대표하는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새로운 친홍 체제를 구축하려는 예. 홍준표 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